네, 안녕하세요. 예비고3 국어 창렬쌤입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박일로 작가의 누앙사라고 하는 작품을 배우도록 할게요. 일단 작품 제목의 의미 먼저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누항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누추한 거리를 누항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누추한 거리라고 하면 당연히 현실적이고 조금은 세속적인 공간이 되겠죠. 그럼 제목만 보면 누추한 거리의 사, 이야기? 대체 뭐 누추한 거리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야? 에서 끝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누추한 거리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작품의 제목이 누항사인 이유는 결국 이 작품의 화자는 사대부, 즉 양반인데요. 가난한 현실로 인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또는 처지를 드러내기 위해 누항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반이 잘 살다가 왜 망한 거야? 이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두 가지죠.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죠. 조선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양반이 무너지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평민계층이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누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뭐 언제나 그랬듯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 먼저 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에를 보시면 갑시다. 해제 먼저 볼까요? 해제 먼저 보는 게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갈게. 누항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나라의 사정이 혼란스러워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한 선비들, 즉 양반들, 사대부들의 어려운 삶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선비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삶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대. 당연한 이야기야. 아무리 내가 인품이 되고 아무리 내가 학식이 많아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게 아무런 쓸모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이 작품에는 이러한 현실적 고민에서도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건 조선사회는 유교사회였잖아 얘들아. 그래서 얘를 유교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서 볼까요? 주제 빈곤한 삶 속에서도. 그럼 빈곤한 삶이라고 하는 건 가난한 현실이고 화자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세계니까 현실이 되겠죠.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자세. 그럼 이게 아래서 말했던 선비로서의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면 빈, 이, 무, 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얘가 무슨 뜻이냐면요. 가난해. 근데 원망하진 않을 거야. 얘가 빈이무원이야. 그리고 또 처음 보는 단어 하나 배울 거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배우도록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배울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말할까? 나중에 말할까? 그 단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와 관련해서는 먼저 말해줄게. 뭐냐면 안, 빈, 일, 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안빈일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분지족이랑 죄송해요.
안빈낙도를 합쳐서 안빈일념이라 그래.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안빈일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도 안분지족과 안빈낙도랑 일치하는 단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볼게. 1번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와우, 대화의 형식까지 나와. 특이하지. 농촌에서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대요. 그럼 이거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뭐 전쟁 직후 또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아래 나와 있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되겠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직후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사실적 또는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이어서 2번 농촌 생활과 관련된 일상 어휘가 나옴과 동시에 고사도 나오고, 고사 나오니까 계속 말하지 어려운 한자어도 사용돼요. 3번 운명론적 세계관을 그리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4번 여기는 대꾸법도 나오고요, 서리법도 나오고요, 과장도 나오고요, 열거도 나와요. 그래서 좀 어디에 정리되어 있으면 학습상 도움이 되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앞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볼게요. 이걸로 녹화하는 게 너희들 학습상은 좋을 것 같거든? 오히려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원체 내가 아이패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갈게요.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이 없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로는 나보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건 화자 자기 자신이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즉 내가 정말 많이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즉 스스로에 대한 한탄을 나타내는 자탄이 되겠죠. 자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난번에 작품 배우면서 배웠던 단어니까 가볍게 말씀드리면 자기에 대한 또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륭화복을 하늘에 맡겨두고. 와, 도입부부터 나왔네. 운명에 맡기는 운명론적 인생관 또는 가치관. 운이 좋고 나쁨과 재앙에 복된 삶은 그냥 하늘의 뜻에 맡겨놓고. 그 다음 갈게요. 이 작품의 제목에도 나오죠. 누황. 매우 누추하고 지저분한 곳에 초막을 지어놓고, 초가집을 지어놓고 굉장히 가난한 현실이 되겠죠.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이라고 봐도 돼.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 필기 안 한다고 필기 안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제 필기와 다르게 추가로 필기할 게 있으면 필기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갈게요. 풍조우석에 썩은 짚을 섭으로 삼아. 여기서 말하는 풍조우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아침에 바람 불고 저녁에 비 내리는 궂은 날씨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굉장히 날씨가 일관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날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변화무쌍한 날씨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가뜩이나 가난하고 누추한 거리에 초가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 화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 될 거고. 이어서 볼게. 서홉 밥닷 홉죽에 밥 3그릇에 죽 5그릇, 이 서홉밥 닷 홉죽이 될 텐데,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밥 3그릇과 죽 5그릇 밖에 없대. 반찬도 없는 거야.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무슨 음식이야? 굉장히 초라한 음식이 되겠죠. 연기도 자욱하다. 그럼 결국 이 부분은 화자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어려움을 굉장히 구체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용자는 사용하다라는 뜻이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다. 설 데운 숭늉으로 또 나오지 여기. 덜 데운 숭늉으로 빈 배를 속일 뿐이다. 고픈 배를 속일 뿐이다. 마찬가지 화자의 가난 얘를 빈궁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빈궁한 처지를 굉장히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주 나와요. 문제에서도. 내 삶의 이러한들. 잘 봐. 지금부터 색칠로 구분하지 말자. 이 작품은. 여기서 말하는 내 삶이라고 하는 건 나의 생활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화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겠죠. 가난한 현실. 내 삶이 이러한들 장부의 뜻을 바꿀 것인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부의 뜻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얘들아, 장부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화자의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 가치관이 되겠죠. 안빈일념을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거지. 마찬가지 안빈일념을 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적을망적 품고 있어. 뜻한 바대로. 뜻한 바도 마찬가지 미리 체크해 볼까? 죄송합니다. 뜻한 바도 마찬가지 미리 체크를 해보면 이거 왜 이래? 아까는 대충 왔더니 되더니 지금 네모친 것들 있잖아 얘들아. 안빈일념, 장부의 뜻, 뜻한 바. 이 세 가지는 이상과 관련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볼게요. 나의 생활이 이렇게 구차하다고 한들 대장부의 뜻을 바꿀 것인가? 안빈일념. 가난해도 편안하고 근심하지 않는 마음은 적을 망정 품고 있어. 적더라도 가슴 속에서 품고 있어서 뜻한 바대로 살려고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럼 이 삼행을 묶어보시면 이 부분은 결국 뭐냐면 나는 죄송해요. 다시 적을게. 나는 안빈일념 장부의 뜻 뜻한 바를 추구하며 살고 싶지만 비참한 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자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됐죠?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될 거야. 하지만 이상을 포기하진 않아요. 옛날 사대부들은요. 볼게요. 가을이 부족한데 가을에도 곡식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이라고 담겼으랴.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병에 술이 담겨 있겠는가? 없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없어. 빈곤한 인생이 가난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천지간에 나뿐이겠는가? 배고픔과 추위로 괴로워도 일단심을 잊으련가? 여기 나와 있는 일단심 먼저 체크해 보시고 배고픔과 추위가 괴로워도 내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겠는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죠. 더 쉽게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매번 반복하는 거. 의문형 종결어미를 바탕으로 답을 정해놓은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일단심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봤던 이것들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안 적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나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임금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당시 사대부들은 당연히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테니까요. 됐죠? 이어서 볼게.
의를 위해 앞에 가로 열어볼게. 의를 위해 의로움을 떨쳐 목숨을 걸고 나의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루와 주머니에 줌줌이 모아놓고 전대와 자루에 이러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위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줌 한 줌 모아놓고 전쟁 5년에 임진왜란 5년에 감사심을 가져 있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감사심이라고 하는 것도 얘들아 전쟁에 전쟁터 나갔어.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임금에 대한 충성, 우국 충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국 충정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야. 됐지? 우국 충정을 가지고 있어서 주검 밟고 피를 건너. 와, 시체 주검이라고 하죠. 전쟁의 참혹함이 되겠지.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 몇백 전을 지냈던고 몇백 번의 전투를 치렀던가 라고 말하면서 임진왜란에 참전했었던 화자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래 해석의 점 잠깐만 볼까? 화자는 자신의 가난이 전쟁에 나갔던 것과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전쟁 이후 달라진 사대부들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경향을 이어받아 자연 속에 한가롭게 살며 유교적 도리를 다하겠다는 가치관을 보여주면서도 직접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몰락한 사대부들의 괴로움도 솔직하게 드러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어서 한번 읽었어요. 이어서 볼까요? 내 몸이 여유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내 몸이 여유가 있어서 집안을 돌보겠는가? 수염긴 앞에 가로 열어볼게. 수염긴 노비는 노주분을 잊었거는. 아래 보세요. 긴 수염이 난 늙은 종은 그럼 이 종이라고 하면 노비죠. 노비. 이 노비가 하인과 주인 간의 분별이 있음을 잊어버렸대. 구분을 잊어버렸다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전란 전쟁이죠. 이후 변화된 현실이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 신분제 공유. 신분제가 흔들리니까 하인이 주인 간 분별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자기들이 좀 성장했다고 생각하겠죠. 봄이 왔다 알리는 걸 어느 사이에 생각하리.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줄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경당문노인들 누구에게 물을 넘고 밭가리는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이 나를 섬기지 않으니 라고 봐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종을 둘 수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볼게요. 손수 농사 짓기가 내 분인 줄 알로다. 몸소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는 일이 나의 분수인 줄 알겠다. 신야경수와 신야경수 아래 볼까요? 들에서 밭 갈던 은나라 이윤이죠. 그건 중국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야 얘들아? 고사인용과 농상경홍을 진나라의 친승 마찬가지 고사인용. 그냥 해석 위에 적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거 적으시면 안 돼요. 천하다 할 리 없건만은 천하다고 말할 사람 없겠지만 아무리 갈고전들 어느 소로 갈로 송고. 아무리 밭을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즉 소 한 마리도 없는 굉장히 가난한데 어떤 소로 내가 밭을 갈겠어. 결국 여기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한다, 자탄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볼게요. 한기태심하야. 가뭄이 몹시 심해서 시절이 다 늦은 때, 농사철이 다 늦은 때에 서주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열비에 비가 잠깐 개었을 때 도상 무원수 반만간 다어두고 길 위를 흐르는 물을 반쯤 대어놓고
소 한 번 주마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네모를 열어보자. 어우 죄송합니다. 얘들아 미리 말하면 초록 색깔로 가로 열고 가로 닫는 부분 있잖아. 여기는 뭐냐면 일상생활의 모습과 굉장히 구체적인 생활 감정이 나올 거야. 생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을 생활 감정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봤던 것처럼 조선 전기 가사와 달리 굉장히 실생활에 접근하고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초록 색깔로 가로친 부분이니까 조선 후기 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소 한 번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엉성하게 하는 말을 듣고 친절하라,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없은 황혼에 허위허위 달아가서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집에 달이 없는 저녁에 허둥지둥 달려갔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허위허위라고 하는 건 허둥지둥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음성상징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의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추측해 볼 수 있어. 소 빌려줘? 오케이, 갈게. 기대감이 되겠죠.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둑히 혼자 서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오두커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를, 큰 기침으로 에헴 소리를 양구토롱 하온 후에 오랜 시간 동안 한 이후에 어와기 니신고, 거기 누구신가? 하고 집주인이 말했고, 염치 없산 내옴노라, 염치 없는 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부분부터는 나와 소주인의 대화를, 여기는 안 보이겠다. 다시 적어줄게 얘들아. 지금부터는 나와 소주인의 대화를 인용한 부분이 나올 텐데, 이것은 조선 전기와 달리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새롭고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나타낸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볼게요. 초경도 거인데 기 어찌와 계신고.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어찌와 계십니까? 계속 문답법처럼 나오죠. 문답법이고, 연년에 이러하기를 구차한 줄 알지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 즉 소를 빌리러 오는 거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는 군가에 해엠마나 왔삼노라.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나봐. 공한이나 값이나 주엄직 하다마는 공짜로나 값을 치거나 하여 빌려줄 만도 하지만,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저 사람이, 어젯밤 건너집에 사는 사람이 목 붉은 술기치를 옥집게 구워내고 목이 붉은 숯광을 기름지게 구워서 갓익은 삼해주를 취토록 권하거든. 갓익은 삼해주를 가지고 와서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갚을런고.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갚겠습니까? 결국 나는 너에게 소를 빌려줄 수 없어.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을 하였거든. 실행하기 미편하니, 즉 약속을 어기지가 편하지 않으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꼬. 그래요? 사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까지 가로 닫아보세요. 여기까지요. 초록색깔 가로. 헌 먼덕 숙여쓰고, 헌 밀짚 모자를 숙여쓰고 축 없는 집신에, 여기서 말하는 헌 먼덕이라고 하는 것도 집신이라고 하는 것도, 집신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축 없는 집신이라고 하는 것도 화자의 처지,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상징하겠죠. 숙여쓰고 설피설피 물러오니 어슬렁이라고 나오지. 그럼 이 설피설피도
마찬가지 음성상징어가 될 텐데 여기서의 설피설피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는 앞서 봤던 기대감이 아니라 실망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누앙사에서 얘들아, 아까 위에서 봤던 거랑 같이 볼까? 잘 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허위허위라고 하는 부분이랑 설피설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비교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성상징어의 효과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잘 봐. 소를 빌리러 갔어. 거절당했어. 나 인생 망했어. 나는 밭을 어떻게 갈지 걱정하고 있는데 보세요. 풍채 작은 형용에 볼품없는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자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볼품없는 내 모습에 누가 짖어요? 개가 짖는데요. 생각해봐. 돈이 없어도 뭘 빌리러 갔는데 빌리지도 못하고 개가 왈왈 짖고 있습니다. 이 개는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고조시키는 소재가 개예요. 그럼 감정이 이입됐다라고 볼 수 없어. 개소리를 들으니까 아 내가 더 참담하다. 객관적 상감물의 효과를 하겠죠. 또 나올 거야. 그래도 초록 색깔로 밑줄 친 거야. 와실에 들어간들. 아 와실. 작고 누추한 집.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겠네. 잠이 와서 누웠으랴.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북창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북쪽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한을 도둔한다. 무정한 오디세는 나의 한을 도두는구나. 또 나왔죠. 무정한 대승. 오디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세 종류 중에 하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망했다. 미안해. 다시 할게 얘들아. 무정한 대승은에서 새 종류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무정한 새 울음소리도 위에서 봤던 것처럼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고조시키는 객관적 상감물이 되겠죠. 나의 한을 돋운다 라고 나와 있으니 뭐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부각되고 있다. 됐죠? 이어서 갈게요. 종조 추장하며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까 즐기는 농가도 즉 즐겁게 부르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이 없이 들린다. 흥이 없이 들리는 이유는 뭐야? 화자는 참담함을 느끼니까 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굉장히 크니까 세정 모른 한숨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나의 한숨은 그칠 줄 모르는구나. 결국 굉장히 야박한 인심 때문에 한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까운 저 소비 저 쟁기는 변모님도 좋을세고 날도 좋구나. 즉 날카롭구나.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이 캐 가려만 쉽게 갈 수 있으련만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빈집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충경도 거의 다 지났다. 팽개쳐 던져버리재. 결국 뭐한 거야? 포기한 거죠. 갈게요. 이어서 강호한 꿈 꾸언지도 오래러니. 와 또 나왔네. 강호한 꿈. 여기서 말하는 강호한 꿈도 이상이 되겠죠.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꿈을 꾼 지도 오래되었는데 구복이 위로하야 먹고 사는 일이 누가 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복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이상과다른 뭐가 되는 거야? 현실이 되겠죠. 먹고 사는 일이 누가 되어 안타깝게 잊었다. 그럼 여기도 두 행을 묶어보시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하는 건 거리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뭐 차이에서 오는 자기 탄식, 자탄 또는 뭐 반성이라고 봐도 되고요. 천피기옥 혼대 녹죽도 하도할샤. 저 물가를 내려보는데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자. 저 물가를 내려다보는데 녹죽도 하도할샤.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 사라.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리자꾸나.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자연의 벗 친구가 되어 상춘곡과 비슷한 느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즉 임자 없는 주인 없는 자연 속에서 절로절로 늙으리라. 저절로 근심 없이 늙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결국 이 부분은 자연을 벗삼아서, 즉 친구 삼아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말하는 임자 없는 풍월강산이라고 하는 것도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나를 오라고 할래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할래. 다투리 없을 손 다만인가 너기도라. 다투리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생각하노라. 즉 자연을 벗삼아서 늙는 삶이 다툴 사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연을 벗삼으며 늙기를 소망한다. 무상한 이 몸이, 여기서 말하는 보잘것없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구절도 맨 처음에 선상탄에 나왔던 도입부처럼 화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몸에 무슨 지취, 큰 뜻이 있겠냐마는 두세이랑 밭노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불어 말려누라.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 빈천 스리 여겨 싫게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손을 내젓는다고 물러갈 것이며 남의 부귀를 불린 여겨 부럽게 여겨 손짓을 한다고 부귀가 오겠느냐. 그럼 결국 내가 가난하지만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또는 내가 지금 처한 현실대로 살아가겠다가 되겠죠.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밖에 삼계시리. 인간 세상 어느 일이 운명과 상관없이 생겼겠느냐. 마찬가지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가치관이 되겠죠. 그 다음 초록색으로 네모칠 거야, 끝까지 칠 거야, 끝까지.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이 초록색 부분은 뭐냐면 화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나올 거야. 결국 화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벗어나고 싶다는 게 아니야. 얘는 그냥 세속적인 삶의 세계를 거부한다라고 해석하시는 편이 또 맞아요. 거부하고 자연에 운둔하면서 유교적 가치관 또는 정신을 추구하는 선비의 세계를 또는 선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비니모원을 어렵다 하건만은,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 삶이 어렵다고 하건만은 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봐도 되고요. 즉, 나 가난해, 맞아. 그런데 나 원망하진 않을 거야. 나는 주어진 대로 소박하게 살아갈게. 이게 되겠죠. 됐죠? 넘어가서 볼게요. 내 생에 이러해도, 내 생활이 이렇다 해도 서러운 뜻은 없다. 단사표음을 상춘곡에서도 나왔던 거라 설명하지 않을게요. 소박한 삶.
이도 좋긴 여기노라. 가난한 삶도 좋게 여기고 있다. 평생 한 뜻이, 여기서 말하는 평생 한 뜻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나왔던 뭐 장부의 뜻한 바 이런 거랑 동일한 이상이 되겠죠. 옴포에는 없다. 여기 말하는 옴포라고 하는 거 체크해 보시면 옴포가 모래 아래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대가 옴포라고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옴포는 세속적인 삶이 될 거야. 나의 뜻은 세속적인 삶, 즉 현실에는 없다. 태평천하에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갈게요.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삼아, 충효 동그라미, 화형제 동그라미, 신붕우 동그라미. 즉 충성과 효도를 일삼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구와 신이 있게 사귀는 일,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교적 가치관. 결국 양반으로서 유교적 가치관을 잊지 않겠다. 나는 잊지 않고 추구하며 살아갈 거야. 이 부분이 된다고. 그 밖에 남은 일이야 타고난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여기까지가 화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나온 부분.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바탕으로 이 주제를 놓고 본다면 결국 화자는 세 가지를 추구하는 거야. 1번, 나는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게. 나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을게. 빈이무원하는 삶을 살게. 세 번째, 나는 위에서 봤던 충효, 화형제, 신붕우라고 말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게. 이 세 가지가 화자가 추구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누앙사의 총 마지막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